강의는 짧은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길면은 그러니까. 근데 임신과 출산에 산모가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태교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태교는 임산부가 그 사전적 의미가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몸, 마음, 감정, 행동, 언어 등의 환경 및 행동을 조심하는 일을 태교라 얘기하는데 저는 태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옛날 말인데 중용 알죠? 중도에 가운데가 제일 좋아요. 군대에 가면은 꼴찌하면 안 좋고 제일 앞에도 안 좋고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너무 잘해도 안 좋고 너무 안 해도 안 좋은 게 이제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산모들도 똑같아요. 우리 초우량은 제가 지금까지 받은 최고 기록이 5.8kg를 다이문을 받거든요. 5.8kg. 그렇게 키울 필요 절대 없죠. 네, 그렇게 키울 필요도 없고 너무 작게 하면 2,200, 1,800 이렇게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딱 중간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은 딱 중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교는 뭐 이런 게 요즘 여러분 많이 하죠. 음악 태교 뭐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을 곱고 바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애기한테 바로 영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교를 보면은 뭐 음악 태교도 특히 뭐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은 이거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태교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엄마 아빠의 이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산모들은 운전을 하지 마라 그러죠. 왜 하지 마라 그러냐면 운전하기 우리나라 사람도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던 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그런 게 안 하지 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입덧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입덧은 이제 호르몬 자극 때문에 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덧을 예방에 위한 식단 팁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적은 양을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위산 분비도 많이 자극해서 이제 약들도 근데 산모들은 약을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알마게린이나 겔포스 종류 드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좀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못 먹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카페인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카페인이 애기 이제 기형 유발 약물이 아니고 임신 초기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미국식으로 그 그란데 사이즈쯤 되는 걸로 하루에 5잔 이상을 많이 마시면 유산의 빈도가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거지. 하루에 한두 잔 아무 문제 없어요.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태아 약이 된 음식들이 뭐냐면 제철 과일들이 제일 좋아요. 뭐든지 제철에 나오는 것들이 제일 좋으니까 과일, 채소, 연어는 특히 이제 오메가3 이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자주 먹는 건 안 좋고요. 아까 그랬죠. 뭐라고 임신은 중간 시기가 제일 좋다고요. 좋은 거 과일, 채소만 계속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타민 D가 보면 비타민 요 결핍 때문에 임신성 당뇨도 많이 증가하고 산후 우울증이 위험 인자가. 근데 산후 우울증도 보면 태양 햇빛을 보고 이런 분도 좀 덜한데 안 보고 너무 한 것도 안 좋다고 얘기 많이 하고 좀 조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원래 한 뭐예요? 하루에 30분 정도의 햇빛 노출만 나면 다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선크림 바르고 절대 막 안 나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검사해보면 우리나라 초기 산모들 거의 80% 부족한 상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는 게 약 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 비타민 D 결핍이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 가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임신 중에 먹어야 할 권장량들이에요. 딱 요 정도만 먹어준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그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유니트 이상 먹으면 이제 기형 발성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딱 중간이 좋다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밥 잘 드시는 분들은 그 뭐 반찬하고 잘 드시는 분들 거의 결핍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인데 6하고 여기 오메가3하고 6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내에서 합성을 못해요. 외부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메가3는 쉽게 얻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용유 오일 있죠. 그거 한 방울만 해도 그 정도 얻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오메가3는 해산물 섭취 말고는 없어요. 아직 그
식물성 오일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오메가3 아까 뭐 연어라든가 등푸른 생선 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또 심해에 사는 그 깊은 바다에 사는 그 고기들은 수은이 좀 많아요. 또 수은이 지나친 노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내가 그래도 절대로 중간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오메가3하고 식순 임신 초기부터 먹는 게 중요하고 아까 식물성 오일 일주일에 2회 정도의 해산물 섭취를 딱 드시면 되고 참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정어리, 멸치, 연어, 참치, 아마시, 호두, 콩, 시금치 요 정도 된 거면 딱 드시면 돼요. 그리고 크릴새우와 각각류 요즘 크릴새우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연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직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알아내는 게 백일회가 2003년도에 매년 500만 정도가 감염돼 그냥 30만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되는데 2010년 이후에 미국에서 갑자기 또 급격히 환자가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뭐하고 연관됐냐면 요즘 보면은 그 엄마들 중에 예방 백신 안 하고 키우겠다는 애들 있죠. 그래서 자연 면역을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또 집단 유행을 해요. 그래서 산모들은 이게 100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원래 100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균이 있는데 사람과 접촉하고 비말에 의해서 그러면 되고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한 3, 4년 정도 됐죠. 조리원이라든가 아기를 접촉하는 모든 의료진들 무조건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게 백일이라는 게 애들한테 치명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모들은 무조건 맞는 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백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겼는데 매 임신마다 27주에서 36주에 맞자고 돼 있어요. 이게 ACOG가 미국거든요. 그래 생생아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 또는 조부모도 모두 맞아야 돼요. 아기를 안 볼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기본은 이렇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이제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 검사들 보면은 뭐 자궁 경부암 쭉 하고 요즘은 비침습 산증 기형하는 요즘은 양수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예전엔 요즘에 CSI 여러분 많이 보시면 그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엄마 피 속에서 이제 아기들 DNA가 떠돌아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그 이제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거라서 양수 검사는 거의 99% 이상 정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초기에 막 이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요즘은 양수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렇게 양수 추출이 없이 산모 및 모두 태아 및 산모가 모두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99% 이상 정확도를 검출하기 때문에 된다 이런 검사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임신형 당뇨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죽었고 요즘은 배 터져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당뇨가 왜냐하면 칼로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거든요. 임신 전에는 진단되지 않았거나 임신 중에 갑자기 이제 혈당 조절 이상이 생긴 거를 임신성 당뇨를 하는데 보통 2에서 4%인데 요즘은 많이 좀 올라가서 뭐 6, 7% 이상씩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5.8kg를 자연분만했는데 그 사람이 임신성 당뇨예요. 당뇨인데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큰 거거든요. 첫째를 4kg 놓고 둘째를 4.8kg 놓고 셋째 5.8kg. 그게 그만큼 이제 조금 예전에 좀 무지할 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아기 놓고 나서 당뇨로 가는 확률이 반 정도 돼요. 그만큼 그래서 임신할 때 당뇨 검사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임신성 당뇨 조절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조절이 안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거대화, 양수, 과다증, 조산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임신성 당뇨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를 보면 그 검사하는 방식이 전열 채취도 있고 손으로 하는 짜면 절대 안 돼요 검사할 때. 근데 보건소가 대충 경상 나오는 분들이 병원에 와 보면 그 당뇨로 진단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싸다고 좋은 게 검사는 항상 저는 생각할 때 검사는 절대 제 시간에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도 시간 늦춰서 와서 또 검사해봐야 아무 효과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면 수영이라든가 뭐 아령, 요가 이런 것들 하셔서 혈당 조절만 잘 체크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조사인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게 20주를 지나서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걸 우리 조사는 얘기하는데 애기들 우리나라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런데 최고로 이제 분만했던 기록이 뭐냐면 24주에 470g 분만을 애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걔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 쓰면 2억 이상 깨져요. 애기는 뱃속에 하루하루가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있는 게 많이 하는데 저희 조카도 28주에 분만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못 걸어요. 나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평생 가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당해봐야 알아요. 근데 아기가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그 조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 알려진 것도 많아요. 뭐 태아 기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는 35주는 좀 지나야지 아기가 나와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 34주에 태어난 아기들도 보면 또 안 좋은 경우가 뭐 신생아 망막증, 뇌성마비 이런 거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엄마들 뱃속에 하루하루가 아기들 평생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산은 꼭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산에 징후 붙으면 골반이니까 하복부 압박 증상이니까 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자궁경부 길이를 좀 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여러분 키 다 다르죠? 몸무게 다 다른데 어느 병원도 이런데 자궁경부한 길이가 당신은 2.8cm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산한다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사람 길이가 다르면 자궁 길이도 다 달라요. 우리가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를 논문 보면 3.4 전후쯤 되거든요. 근데 내가 2.8이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임신 초기에 재보고 20주에 한 번 재보고 후기를 갈수록 한 번 재보거든요. 초기에 됐을 때 2.8이 계속 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기는 자궁경부한 길이가 4cm가 됐는데 28주 되니까 3.2까지 줄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산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모들은 자궁경부한 길이가 얼마쯤 돼요. 자꾸 묻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게 꼭 알아야 돼요. 그래 다른 병원에서 계신 분들은 보면 저는 항상 제가 위험하다면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뭐 아시겠죠? 저는 웬만하면 아까 말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산모들 99%다 정상이에요. 정상하고 분만하고 정상 다 되는데 그 중에 꼭 한 1%가 문제가 되는 그걸 빨리 캐치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산부인과 의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뇌실 확장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 항상 제가 보면 저한테 이제 마지막 체크하러 오시는 분들은 돌다 확진 받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뇌실 확장이 사람마다 주수마다 다른데 다른 병원에서 무조건 애를 지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뇌가 크고 근데 예후를 잘 알고 있으면 겁을 낼 필요 없어요. 걔 결국 우리 병에서 자연분만해서 멀쩡하게 해서 잘 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든지 이게 의사들이 얘기할 때 왜냐하면 그런 게 소송하고 걸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겁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99%는 대부분 정상이거든요. 근데 조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냐 아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당뇨는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기들 만약에 한 주 일찍 32주에 태어났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소는 28주는 지나야 생존을 하지만 그래도 개 태어나서 인간 만드는데 돈 1년 깨져요. 그래서 꼭 이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 팀장하고 저희들이 그게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게 있는데 저희 병원 오신 산모들한테 토코를 만들어가 조기 진통을 체크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그걸 빨리 병원에서 캐치할 수 당신 지금 진통이 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예방 가이드 뚜렷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가 여러분 애기한테 왜 안 좋을까요? 이게 뭐 기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담배를 태우게 되면 애기가 저산소증에 빠져요. 그래서 잘 못 커요. 머리도 약간 좀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연을 하라는 걸 아시겠죠? 스트레스 줄여야 되고 적당한 영양 섭취. 임신부 체중이 잘 안 느는 분들은 조산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비타민 C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제철 과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문제 이제 요즘 또 제왕절개가 되게 많아요. 제왕절개를 보면 지금 전 세계는 21% 우리나라는 그냥 40% 돼요. 지금 보고 보면 우리 병원은 10%가 안 되고 왜냐면 죽었다 깨어나 잘 안 해주거든요. 제가 엄마 그 왜냐면 여러분 그게 진짜 이 고통은 한 번 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통 예전 엄마들은 다 참고 하셨는데 요즘 엄마들 잘 못 참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골반이 안 좋아서 수술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좀 있었는데 요즘 거의 없어요. 체형들이 다 서구화가 돼서 근데 이걸 왜 많이 하냐면 의사들이 기다리는 것도 지겹고 산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부위백하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술해보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는 그래 했지만 둘째는 잘못만 훨씬 나아요. 애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소송들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자꾸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니까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왕절개가 진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거꾸로 예전에는 거꾸로 있는 애기도 잘못만 시켰거든요. 근데 자꾸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면 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거꾸로 쓰면은 그거 하는 거죠. 그 전치태반이라든가 뭐 다른 문제들 이런 경우로 하는 게 맞지. 굳이 여러분들 이득했죠. 92부 유중내는 거의 90% 이상 다 잘못만 하실 수 있어요. 거꾸로 있는 경우 이런 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분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리고 이제 분만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르와이의 분만이라든가 제가 이제 좀 저희들이 우리 하이브리드 분만은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분만이 많은 르와이 분만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분만식을 어둡게 하고 이거 자궁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분만 후 5분에 퇴출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르바이의 분만이 꼭 인권 분만이라고 말하는 이게 꼭 필요한 방식들이죠. 그리고 라마즈 분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한번 당해보면은 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통이라는 것도 한번 당해보면 괜찮고 이거 자꾸 연상호흡하는 연상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꾸 이제 한 번 더 애기도 그렇잖아요. 첫째 올 때 힘들지만 둘째 너무 편하고 셋째 너무 더 쉽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이제 라마즈 분만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코치로서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 보면 승진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소프콜로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상 올려도 똑같이 이렇게 자꾸 자꾸 자기 좋게끔 밝은 사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소프콜로지 분만인데 그래서 요즘 또 자연주의 분만이 많죠.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는데 자연주의 분만은 뭐냐면 산모 근력 세트라는 뭐 제모 관장 내지 회무절개를 안 해요. 저희들 병원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자연주의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걸 하죠.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는 병원들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집에서 놓지 말라 병원 와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병실 하나 안 들어. 그건 너무 무책임해요. 왜냐하면 분만 중에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자꾸 하는 이유가 뱃속에서의 5분 정도로의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 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자연주의 분만 좋은데 그래서 이게 모든 장점들을 취합한 게 좀 있다 많은 게 하이브리드 분만인데 너무 지나친 개입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보면 자연주의 분만들 이거 다 제모도 마찬가지. 제모는 왜 하냐면 이제 의사분들이 회음절개를 할 때 이제 봉합하기 편하라고 제모를 하는 거거든요. 관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지는 회음부 절개를 안 해도 저는 거의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찢어지는 거는 괜찮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거의 이제 두 번째 산모들은 안 찢어지고 하는 경우는 90% 이상이고 첫째 산모도 우리나라 애기들 머리가 조금 크기 때문에 조금의 그 열상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회음절개 하고 안 하고 하늘과 땅 차이요. 왜냐면 애기 놓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제 산모들 못 맡기는 이유가 하고 나면 원성 듣는 경우도 많아요. 왜 안 받아줬어요? 하면서 이게 제가 지금 뿐만만 20년을 했지만 하고 나면 제가 안 하면 저도 직접 하고 산모들 왜냐면 처음부터 봤는데 끝까지 나가면 애기까지
잘 분만을 해줘야 그게 그거지. 대충 보면 책임 분만해주는 사람이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근데 그래 안 하고 나면은 회복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만의 노하우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 안 아파요. 일단은 좀 덜 아파요. 안 아프지는 않겠지만 남들이 베개 아프면은 제가 이제 분만했던 산모들은 한 2, 30 정도만 좀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산모들한테 거의 전적으로 의지를 하니까. 왜냐면 산모들이 다 그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회부 절개도 안 하고, 관장도 마찬가지예요. 산모가 필요하면 원하면 해주는 거고, 안 원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이라는 게 제가 이제 나온 건데, 애기 한두를 놓는 상황이니까. 예전에는 수중 분만도 많이 했었죠. 그 수중 분만을 하셔서 요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처음에 할 때는 좋았지만 수중분만 끝나고 나서 그 회원 절개한 그 회원부 다시 봉합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요즘 또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연주의 분만이고. 근데 하이브리드 분만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르바이어 분만 5가지 수치. 그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탯줄을 빨리 자르는 경우하고, 저희는 탯줄 되게 이제 탯줄 그거 재래를 보관하는 경우 말고는 애기 쪽으로 거의 뭐 탯줄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리고 그 혈액이 다 넘어가야 뒤에 생긴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호흡이나 이런 거. 요즘 해보면은 근래 들어서 이제 3차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라마즈뿐만 호흡법 이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뿐만이 4가지 불가사항도 그렇고, 캥거루뿐만도 마찬가지고. 애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안정도 되고 다 괜찮더라고. 특히 또 우리 아로마뿐만해서 향으로도 하면은 통증도 좀 경감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합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이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분만하시면 거의 다 해요. 이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넣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V100인데, 분만 중 난이도는 제일 높은데 이제 굳이 이제 산모들한테 이제 맞추는 분만인데,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이거를 36주에 땡겨서 분만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아기가 적을 때 이제 분만을 하려고, 좀 작을 때. 근데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화된 게 없어요. 산모들은. 어떤 애기들은 38주에 나와야 되는 애기들도 있고, 어떤 애기는 42주까지 괜찮은 애기들도 있어요. 다 다른데 이거를 맞춰서 무조건 38주에 이래 대부분이 보면 40주 넘었는데 사치로 되면 유도분만을 하는 병원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실패해요. 그러니까 유도분만은 정말 애기가 그러니까 너무 안 큰다든지, 그 다음에 애기가 뭐 너무 거대하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 유도분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니까. 애기도 다 나올 시기가. 근데 그 시기를 무조건 땡기면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V100이 위험은 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약해져서 V100 그 자궁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은 한데, 제가 15년을 V100을 했는데 아직 자궁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V100을 한 달에 많으면 10명, 적게 하면 한 7분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거의 한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사고가 안 났다는 건 뭐냐면, 저는 산모들한테 무조건 산모들 운동시키거든요. 자기 운동으로 와서 우리 몸은 희한해요. 자기 스스로는 버틸 수 있는 그것까지 잘 버티거든요. 그 외에 다른 외부의 뭐 통증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병원 제 V100 기록은 42주 3일에 4,800을 V100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42주를 다른 병원 못 기다리죠. 근데 걔는 그 주수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도 다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럼 초음파 없었을 때는 애기 못 낳겠네 전부 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우리 몸에 맞게끔 다 놓을 수 있는 만큼만 다 그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이쪽 애기들이 작아요. 왜냐면 산모들 키가 작기 때문에. 그쪽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아껴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뭐 골반 내진해보면 다 좋아요. 거의 90% 이상, 99% 정도는 다 먹을 만큼 다 좋은 거예요. 진짜 불가능한 한두 번 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간에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억울하지만 하다 안 되는 게 수술이에요, 진짜로. 제왕절개는. 왜냐면 머리가 잘 돌다가 애기 머리가 어떻게 나오면 쑥 나오는 게 돌면서 나오거든요. 이 돌다가 이렇게 머리가 싹 돌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나오는 애기들은 정말 골반이 좋아도 힘들어요. 엄마 등을 봐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 하늘 보고 들도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으로 엄마 등 쪽으로 보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거기 어디 걸리는 경우는 못 놓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예전에 다 돌리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안에서 다. 그래서 내진하는 게 좀 힘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다 자연분만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그래 안 하죠. 한 20-30%쯤 되면 엄마 아프니까 수술해달라고. 근데 그게 30-40%가 진행이 돼야 무통약도 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20-30%일 때 아픈 건 별로 아픈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내 어머니들은 그거 다 참았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못 참더라고요. 대충 뭐 이게 수술 그만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라는 거는 진짜로 요즘 마취 안 깰까봐 안 두려워요? 요즘 우리는 다 척추 마취를 많이 하지만 마취라는 건 항상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멀쩡하게 자연분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나는 자연분만 할 수 있다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위백도 우리가 부위백 전국에서 우리 병원 제일 많이 해요. 이게 하는 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왜냐하면 산모들 할 때 천적으로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한 34주쯤 되면 애기 어느 정도 안정권 되면 그때부터 빡시 운동시키고 그래야 자기 진통으로 와서 다 문제가 없이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부위백 가능 조건 이거 뭐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산모 의지예요. 진짜 다 잘 놓고 가세요. 안 그래도 지금도 보면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북 익산인가 거기서 오시는 분들인데 아니 계속 오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오겠대요. 경남 양산도 그렇고 김천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포항 이런 데 경주도 그렇고. 근데 오시는 분들이 해보면 우리 병원 특히 그게 얘기해요. 예전에 메디파크는 그 성공 사람이 400만 원 받았어요. 부유백하고 그 수술하는 것도 더 비싸잖아요. 왜 그래요? 저희는 일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더 많겠죠. 그래서 부유백은 이거는 무조건 산모가 잘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병원의 노하우는 뭐냐면 파열될 것 같으면 빨리 캐치를 해요. 이게 간호사들하고 의사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가 이건 안 좋으면 수술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없었던 거고. 아무튼 뭐 성공은 거의 웬만하면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특히 이제 수술을 첫 번째 제가 묻는데 어느 병원에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수술을 저희들 이제 여러 번 자주 이제 하게 되니까 보면은 그 피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술했는 최고의 작은 상처는 요만큼이에요. 쌍둥이인데 그거 딱 태어나고 딱 보니까 요만큼 딱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아기가 작으니까 쌍둥이거든. 뭐 그래서 합니다. 근데 배의 흉터도 보면 나무배라고 위에 막 째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게 너무 그렇더라고. 저희들 하는 거 밑에 보면은 표시 안 나게. 째도 딱 요만큼 째요 그냥. 애기 머리 나올 정도만. 한 번 나면은 표시가 별로 안 나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산모 입장으로 돌아가면 수술하는 사람 힘들죠.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끝나고 나면 산모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낫잖아.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내가 힘들면 되지. 수술도 마찬가지죠. 근종 수술을 많이 하는데 다른 병원 가면은 뭐 다 개복하자는 거 저한테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종 제 기록이 근종 20cm가 넘었어요. 이만해요. 근데 그거 단일공을 하는데 그분은 서울 사람이었는데 전국 다 돌아다니니까 다 개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단일공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하는 사람은 뒤죽어요 진짜.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병은 왜 수술을 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수술하고 그냥 깔끔하게 봉합을 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 보면 거의 우리가 떡됐다고 표현 많이 하는데 다 붙은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어느 병원 수술을
수술했어요? 물어보고 어떻게 수술했어요? 다 물어보고 이렇게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니까 네,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이래 보니까 이게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여선생하고 남자 선생님들하고 수술하는 거 보면 남성이 더 깔끔하겠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여자 선생님들은 이제 진료를 많이 보고 이제 수술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성향상 이제 위험한 거에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여 선생님이 수술했다고 어느 병원 딱 가면 일단 제가 바짝 긴장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통은 뭐냐, 진통은 태아가 보내는 메시지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절대 진통이 안 와요. 태아의 장기가 성숙되면 이제 나갈 준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근데 둘째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는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진통 촉진되게, 왜냐하면 첫째랑은 다르게 첫째는 이제 진행되는 게 자궁문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자궁문이 열리면서 진통이 오고 이제 아기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 되냐면 아기 머리가 처지고 자궁문이 열린 상태로 있어요. 보통 20-30%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진통이 확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보통 보면은, 아니 둘째는 내가 저희 하는 것도 둘째는 시간도 맞춰서 이렇게 분만을 시켜주거든요. 자연분만을 언제 뭐 내일 12시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맞추죠. 또 노하우가.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놓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첫째는 힘들어요. 첫째는 왜냐면 진통이 안 오면 24시간, 36시간 막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둘째는 안 그래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통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둘째는 뭐 분만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차에서. 그때 그만큼 둘째는 조심해야 돼요. 아프다 하면 특히 그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첫째를 쉽게 놓으신 분들 있죠. 첫째를 분만 시간이 뭐 저는 뭐 아파서 갔는데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둘째는 그냥 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축복받은 볼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분도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진통이라는 거는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위벽을 34주부터 운동시키는 이유가 진짜 빡시게 해야 진통 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쉽게 잘 놓고 쑥쑥 가시니까. 그리고 무통분만은 요즘 우리 병원은 거의 다 요즘 다 무통해요. 무통하다 보면 못 놔요. 예전에 생으로도 거의 나왔는데, 왜냐하면 무통을 안 하는 게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진통 시간이 짧아져요. 빨리 진행돼요. 근데 무통분만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죠. 근데 덜 아픈 것도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무통분만을 하셔야 여러분들 수술하고 다 쉽게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도분만은 적응증, 분만 예정일 많이 넣는 경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기가 어디서 제일 건강한 주소 이래 보면 도표상 어디에요? 39주쯤 되죠, 그죠? 그래서 아기 목표는 여러분들 39주쯤에 놓으면 면역도 다 완성되고 제일 괜찮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한 32주, 33주 되면 운동도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빨리 시작하시는 것도 조기 진통 와서 또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아까 뭐라겠죠? 중간만 하면 돼요. 딱 중간. 그러려면은 이제 와서 잘 말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도 산부인과를 왜 했을까 싶은 생각도 많아요. 좀 다 그런데. 근데 산부인과 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뭐 일단은 뭐 산모들도 그렇고 뭐 수술도 그렇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산모들, 여기 산모들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사실 저희들이 산파 도와주는 것밖에 의사들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빨빨 캐치해줄 수 있고, 이건 문제가 있을 거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배속에서 그 대부분 다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앞으로 내가 예측 가능하면은 겁낼 거 없어요. 이게 왜냐, 어떤 애기들 콩팥이 부었다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신우 확장증 있는 애기들 90-90%는 괜찮아요. 태어나서 아무 치료 안 해도 괜찮거든요. 약을 먹어서 좋아진 거가 30%, 가만 놔둬도 좋아지는 경우 30%. 예후만 딱 정확하면은 여러분들 뭐 괜찮은데, 얼마 전에 또 뭐 누구 단일 동맥이 있어서 뭐 콩팥이 한쪽이 없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콩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 아빠들은 뭐 걱정을 하겠지만, 콩팥은 우리 몸에 두 개죠. 하나가 없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보면 양수양도 괜찮고 하면 걔는 나와서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하도 요즘 소아외과들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심장 쪽이나 흉부외과도. 왜냐하면 초음파가 워낙 발달해서 우리나라는 웬만한 기형들 다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어나서 검사해서 수술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뭐 뱃속에서 할 때부터 다 걸러내니까. 그러니까 요즘 소아외과 애들이 뭐 좋은 그게 없어요. 케이스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실 거는 여러분 다 괜찮고 딱 중간만 하자 생각하시고 아까 뭐라 했죠 이거 맞아야 되고 이거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만 다 맞추시면 돼요. 근데 아예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만 캐치하시면 여러분도 아무 문제 없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산모 입장에서 같이 배려해주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예요. 뭐 설명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는 누구의 설명은 다 똑같이 하겠지만 말하는 방식의 차이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다 괜찮죠. 다 괜찮은데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면 되고 하시는 경우는 뭐 그거예요. 뭐 시설이 좋을 수도 있고 다 했지만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남편이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병원도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좀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무튼 다 수상하시고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친절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